여보? 어? 구독 눌렀어? 아니? 구독 왜 안 눌렀어? 구독 눌렀어야지? 내가 설아 아빠한테 우리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그래도 항상 그 고마움이 남아있는 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설아를 낳았을 때 그때 고마움이 너무 커서 나는 이제 두고두고 항상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설아 아빠한테 그때 진짜 당신이 고마웠다고. 왜냐면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설아가 800g에 태어났어. 1kg도 안 되게 태어나는 애들은 보통 쌍둥이에요. 아무리 미숙아이를 태어나도 막 1.5, 1.8 거의 이렇게 태어나고 아니면 2kg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작게 태어나는 애들은 진짜 거의 쌍둥이 아니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가늠이 안 왔었어요. 아이가 엄청 작게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 보러 아직 못 갔을 때였어요. 수술하고 나왔을 때. 얼마나 작을지 진짜 상상도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일반 침대로 옮겨지고 아이는 궁금한데 움직이지는 못하겠고 도저히 너무 아파가지고 마취가 풀리니까. 그래가지고 막 엉엉거리고 있었는데 설아 아빠가 이제 먼저 인큐베이터에 가가지고 아이를 몇 번이나 보고 내려온 거예요. 나는 못 올라가고. 첫날에는 난 못 올라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에 올라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설아 아빠가 내가 현실적으로 눈으로 못 봤으니까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작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진을 확대해서 찍히니까 뭔지 알죠?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었고 설아 아빠가 사진을 찍어서 내가 누워 있는 곳에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막 설아가 너무 귀엽다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설아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났다고 여보 걱정할 거 없다고 자기가 지금 보고 왔는데 아이가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아이가 엄청 작게 태어났다던데 아이 괜찮아? 이랬더니 너무 건강하다는 거지. 아이 작은 거 빼고는. 그래서 이제 내가 모유를 이제 짜가지고 먹이면은 이제 쑥쑥 클 거라고 이제 의사분이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무래도 얘는 영양 부족이니까. 그래 해가지고 그래 그거만 하면 되겠지라고 나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설아빠가 이렇게 앉아있고 나는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설아빠가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계속 궁금해하니까 설아가 어때? 설아가 많이 작아? 여보 설아 진짜 괜찮아? 이러면은 여보 너무 작으면 어떡하지? 너무 작으면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설아빠가 아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진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보도 내일 올라가면은 느낄 거라고. 내일 올라가 보면은 설아가 얼마나 귀여운지 여보도 느낄 거라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라고 얼마나 귀여운지 막 확대해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냐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 나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충격을 못 받았지. 실제로 못 봤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난 또 태어나서 그렇게 작은 애는 본 적도 없어요. 또 우리 가연이도 2.7에 태어났어. 2.7. 어떻게 보면 걔도 작게 태어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나는 가까이서 본 애가 우리 가연이밖에 없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작은 애는 나는 들어본 적은 있었어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아픈 배를 부여잡고 질질질질 끌고 올라갔는데 어머 앞에서 딱 봤는데 이거 오만한 거야. 진짜 손바닥만 해요. 진짜 요 손바닥만한 애가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저는 여기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어쩔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랬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애가 태어날 수가 있지? 아무리 작다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들을 봤어요. 근데 그 애들이 아무리 작게 태어나도 다 1kg가 넘어 있는 거예요. 다 1.5, 1.8, 2kg 막 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설아는 완전 그냥 거의 반이죠. 반의 반이지. 왜 다른 애들은 똑같은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설아만큼은 왜 이렇게 제일 작은 애가 이렇게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애가 숨을 쉴 수가 있는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아 아빠를 쳐다봤어. 여보는 왜 충격을 안 받아? 아니 여보는 왜 계속 귀엽다고 그래? 여보 안 놀랬어? 이랬는데 설아 아빠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 앤 게 중요하지. 여보 봐봐 지금 봐봐 움직였어. 손이 움직였어. 여보 봐봐 이러는 거. 계속 이러는 거예요. 설아 아빠는 옆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문이 이제 막혔는데 그 충격을 말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픈 배도 까먹을 정도로 충격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안절부절 하니까 설아빠가 여보 괜찮아 애가 건강하잖아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너무 귀엽잖아 방금 발도 움직였어 우리 만져볼까 막 이러는 거지. 그랬더니 옆에서 못 만지게 하지. 너무 작으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제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얼떨결에 있잖아요. 얼떨결에 그냥 보고 내려와가지고 누웠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잠도 안 오지 음식도 안 땡기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지. 진짜 거의 죽겠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우울증 그때부터 우울증 올 것 같더라.
누워가지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설아빠는 계속 위로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보 왜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보니까 500g에 태어난 애도 지금은 7살, 8살이 됐는데 일반 애들이랑 똑같대. 500g 애도 있는데 우리 설아는 그래도 800g, 거의 900g에 태어났어요. 900. 여보 우리 설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러면 계속 이해를 시켜주더라고요. 옆에서. 근데 그게 진짜 고마웠던 거지 내 입장에서는. 사실 나보다는 남편이 더 충격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내 배에서 나온 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남편은 남편이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진짜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위로해주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아이를 보고 내려올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다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도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고 막 뭔지 알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좀 이제 위로가 됐던 것 같아. 만약에 같이 충격받고 같이 놀랬더라면 그럼 내가 그걸 못 견뎠지. 근데 나와 정반대로 행동하고 말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설득이 됐던 거예요. 이제 설아 아빠가 거기서 4일 정도 어떻게 보면 엄마도 못 해주는 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간호를 해주게 된 거죠. 4일 동안. 밑에 있는 그 침대 밑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꺼내서 자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한여름에 7월 달인데 그 한여름에 거긴 또 에어컨도 못 틀어요. 우리가 애 낳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에서 엄청 더운 공간에서 4일 동안 꼬박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안에 나오는 그 출혈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갈아주고 다 닦아주고 그 밑에 모든 것들. 어머 나 엄마한테도 그런 시중 받아본 적이 없지 커서는. 근데 그거를 4일 동안 1시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4일 동안 태어날 때까지 꼭 붙어가지고 먹여주지, 기저귀 갈아주지, 화장실 나중에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화장실 직접 가는데 화장실 가가지고 오줌이 새가지고 막 위로 올라오는데 그걸 손으로 막 받아주지. 그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부모 빼고는. 근데 부모도 그걸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 그게 진짜 고마웠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4일 동안 같이 입원해 있었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갈아입는 그런 거라든가 침대 같은 것도 다 이제 불러다가 같이 하고, 그 시트 같은 거 있잖아, 다 같이 갈아주고, 항상 이제 조금씩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야 그게 된단 말이에요. 아프다 그러면은 잠도 안 자고 올라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이제 마사지 해주고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이러한 것들이 진짜 감동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됐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용서가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고마움은 아마 잊을 수가 없지. 그러고 나서도 집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 한 달 동안은 진짜 좀 힘들었어요. 퇴원하고 나서 2주 동안 집에서도 힘들었는데 2주 동안 사실 직접적으로 씻어도 되는데 아랫도리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내가 여기가 수술해서 내가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씻으면, 아랫도리를 씻으면 이게 힘 조절 때문에 아팠어요. 집에 와서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에 와서도 2주 동안 아랫도리 설아빠가 다 씻어줬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똥 싸도 집에 와서 똥 싸잖아요. 그러면 엉덩이 똥도 다 설아빠가 닦아줬어요. 그런 남편이 몇이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똥까지 다 닦아주는 남편이. 그것도 집에 와가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까지 왔는데 2주 동안 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고마운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만해도 된다고 했어도 그만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그렇게 간호해줬고, 그리고 이제 젖말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이 젖어가지고 계속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제가 젖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감당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짜가지고 병원에 갖다 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너무 어지럼증이 심하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아예 고기를 못 먹다 보니까 빈혈기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분이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키워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분유도 좋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끊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끊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강제로 이제 젖말림을 하게 됐었어요. 원래 약으로 받아가지고 약을 먹어도 되는데 약을 먹으면은 나중에 다시 직접적으로 이제 젖을 물렸을 때 그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강제로 말렸어요. 엄청 젖이 많이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모유가 점점 불어나니까 가슴이 막 수박만해진 거지. 그 수박만해진 가슴을 천으로 쪼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우유가 나와가지고 그 젖어버리면 설아빠가 그 천을 또 화장실에 가가지고 계속 빨래를 하는 거예요. 손빨래를. 그리고 또 말리면 한쪽에서 말려 넣으면 그걸 또 갈아가지고 또 차고 있고. 이거를 그냥 한 달 동안 거의 같이 했죠.
그래서 이게 진짜 고마웠던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살면서 설아빠한테 가장 고마운 거는 이거예요. 여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라 그러잖아요. 남편이 이럴 때 서운하게 하고 잘 안 챙겨주면 그게 평생 간다잖아요, 여러분. 임신했을 때도 먹고 싶은 거 안 사주면은 막 그것도 막 계속 두고두고 생각난다고. 여자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신했을 때도 그 체리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체리가 없었어요. 동네도 없었고 어디에도 없었는데 그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40분 되는 거리를 체리를 사왔어요. 왔다 갔다. 땀이 온몸 전체가 땀이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그러한 행동들, 그리고 출산했을 때 내가 몸이 나아질 때까지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러한 거를 제일 잃을 수가 없지. 제일 고맙지. 제일 기억에 남지. 평생 간대요. 그래서 문득문득 이제 설아빠를 통해서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오던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래, 이렇게 안 좋았던 남편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용서가 되겠나, 그래 이랬었지 이러면서 좀 또 봐주게 되고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언니, 우리가 2명이 있을 수 있는 그 병원이었어요. 그 방이 2인용이었는데 그 언니가 항상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을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범영씨. 어쩜 저렇게 착하고 범영씨한테 그렇게 무슨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누가 벌새라 다 칼을 다 쳐가지고 있잖아. 동그랗게 쳐가지고 책대로 막 그래주니까